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신라 강력 관련된 거 빨리 올려달래 가지고 오늘 시간 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요. 신라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때요? 이제 식민사학자들 공격을 그대로 당할 수 있고, 또한 중국의 학자들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는 빌미를 반드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해 드리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우리 대륙 신라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논리를 한번 더 갖춰 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번 편으로 다 정리를 해 드리니까요. 박찬범 박사님의 일식 기록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다 아마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 일식 기록에 있는 고구려 백제가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중국 대륙인지 아니면 요서 요동 쪽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제 다 제 유튜브 보신 분들 다 이제 아실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분들이 자꾸 좀 그 부분은 정리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둬버리면 좋죠. 보면요, 뭐 이렇게 뭐 우리 역사 강력이 중국 대륙까지 갔다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반론에 쳤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결국은 저희들 역사 연구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늦어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박찬원 박사님의 일식 기록 잘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백제는 중국 대륙의 백제가 아니라 요서 백제를 이야기한 것이고, 고구려는 중국 대륙의 고구려가 아니라 돼요. 바로 북경 거쳐 내려왔던 바로 요동 요서 위쪽에 어떻습니까? 고구려 영역을 이야기한 것이 일식 기록이라는 거.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신라 강력을 볼 건데요. 신라 강력 여러분들 대단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 영역하고 역사 사료에 이제 전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부 다 오해합니다. 오해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오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신라가 전부 다 이제 중국 대륙 양쯔강 쪽, 원래 저기가 백제 영역이고 고구려 영역까지 간 건데 신라가 다 차지하고 있죠. 자, 신라 쭉 나오면서 아예 저 밑에 지도는 백제가 차지하고 신라는 아예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반도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식 기록에 그렇게 증명되었다 하는데, 이것도 저자 자체가 일식 기록을 이해 못한 분이죠. 보면요. 그리고 백제가 위례성, 사비성, 백마강이 전부 다 중국 대륙에 있다 주장하는 분들, 이렇게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왜 이런 지도 나온지를 여러분들 다 이제 말씀드렸죠. 보면요. 자, 신라 측에 어떻습니까? 신라의 박창호 박사님의 일식 기록 보겠습니다. 신라 기록은 일식 기록이 두 가지 관측되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양쯔강 쪽이고, 하나는 바로 경주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셔야 될 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국 대륙에 있었고 거기서 망했다, 이렇게 일식이 증명했다, 그거는 누가 거짓말 친 겁니다. 여러분들, 박찬범 박사님의 일식 기록은 신라는 두 가지 신라입니다. 초기는 어디 있었고 양쯔강 쪽에서 관측되는, 쉽게 말하면 일식이 관측되는 그런 것이 있고, 후기는 어떻습니까? 경주에서 관측된 일식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라는 어디에 있었죠? 쉽게 말하면 대륙을 이야기한다면 양쯔강 쪽도 있었고, 그 다음에 후기는 어디다? 후기는 어디로 들어왔다? 한반도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 박정훈 박사님의 일식 기록을, 논문을 이해 못하는, 천문학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주장한 여분의 결과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식 기록의 초기 기록은 양쯔강, 후기는 경주 위치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것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대로 역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되는데 반론을 여러분들, 자, 양쯔강 쪽 주장하시는 분들 반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박정훈 박사님이 논문 데이터에 넣기 위해서 넣은 것이 이제 혁거세부터 남해왕, 유리왕 때 일식 기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저 기록을 데이터를 냈는데 저것이 양쯔강 쪽이다 이제 논문이 발표된 거죠. 저 일식 기록이.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 삼국사기의 이런 기록이 어떻습니까? 기록의 일식 기록보다 더 이런 기록이 뭐냐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비교 나오죠. 한서하고 후한서 자치통감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서, 후한서 자치통감의 일식 기록하고 여러분들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이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 그러죠. 중국 기록에서 거짓말이다. 중국 기록이 거짓말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보면요. 자, 한서, 후한서 자치통감은 삼국사기보다 이런 시기의 기록입니다. 자, 삼국사기보다 이런 시기의 기록에 뭐냐, 일식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이 뭐하고 같다? 삼국사기 일식 기록하고 같습니다. 초기 기록하고. 그러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신라 초기의 일식 기록이 뭡니까? 어디하고 같다? 후한하고 같습니다. 한나라도 어떻습니까?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잖아요. 후한에 같습니다. 그럼 뭐에 보면요, 그 논리로 본다면 뭡니까? 바로 중국의 후한이 우리나라 신라였다라고 이제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일식 기록을 인식을 간척되는 범위는 한반도하고 중국 대륙하고 같이 그렇게 넓게 안 나옵니다. 넓게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벗어나면 어때요? 일식이 안 보여요. 찌그러지고 눈으로 일식은 눈으로 관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일식 기록이 지금 한나라 기록하고 자치통관 기록하고 우리나라 삼국사 기록이 일치한다는 건 여러분들 뭐죠 보면요. 같은 지점이었다는 겁니다. 제일 잘 보였다는 기억이죠. 그러면 결국 뭐냐? 중국의 후한이 어디였습니까? 후한이 바로 신라다라는 논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 저 중국 대륙이 이성계가 세우다 나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일식기록 가지고 이렇게 바로 어떻습니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겠죠. 왜? 바로 삼국사기 기록은 무엇을 참고로 했다? 기록상 본다면 한서, 후한서, 자치통감을 참고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논리를 어떻게 대변하실지 한번 고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양쯔강에 일식이 관측된 지점이 바로 이제 신라기 때문에 신라는 김씨, 바로 누구죠 보면요. 바로 흉노 사람들 아니냐. 흉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김씨이기 때문에 저기에 바로 저기서부터 신라가 출발해가지고 금성이 나온다. 여러분들 이렇게 금성이 바로 김씨성이기 때문에 금성이다. 이렇게 이제 갖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논리 쓰신 분들 다 수정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상대 신라의 201년까지 기록의 일식이 양쯔강에 나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저 양쯔강에 어떤 일식이 간척되는 기록은 뭡니까? 안희성 이쪽입니다. 여러분들 이쪽 안쪽 하남성 쪽하고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 원래 흉노의 김씨 흉노는 원래 감숙성 사는 감숙이죠. 흉노는 감숙성이고 보면요. 배경 보시고요. 나중에 김씨성을 받고 김씨성이 최초로 나와가지고 그 벼슬을 받는 투라는 벼슬을 받고 어떻습니까? 이란 지역은 여러분들 자 김일지라는 분이 일한 지역은 산동성 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 자 산동성하고 어떻습니까 감속성하고 지금 일식관측 지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성이 있었다 뭐 했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 자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요때 신라 초기 어떻습니까 일식이 관측될 때의 기록은 여러분들 김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시간대입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도 삼국사를 집필할 때 김부식이 어떻습니까? 김부식이 왜 일식 기록을 중국의 한서, 후한서, 자치통감하고 동일한 기록이 왜 우리나라 삼국사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삼국사기를 집필할 때 김부식이가 이제 김씨들이 어떻습니까? 세력을 차지해 가지고 통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씨 중심의 신라사를 쓰면서 그런 의도대로 바로 김씨들의 원래 어떻습니까? 뿌리한 이 한의 문화 바로 한해에서 왔기 때문에 뭡니까 한나라 때 왔기 때문에 그 기록을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신라 초기의 국호는 신라가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뭐 김씨 금성을 세웠다는 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다 거짓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부식은 신라 중심의 역사가 아니고 신라 경주 김씨 어떻습니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저런 기록을 썼을지는 유추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못하죠. 증거를 못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신라 역사에서 박석김이 다투다가 김씨들이 세력을 잡으면서 누구를 칩니까? 석씨들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나라 성씨 중에 박씨들, 김씨들은 많은데 석씨들이 없어요. 거의 너무 작았습니다. 왜? 김씨들이 완전히 몰아가지고 몰살시키려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석씨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자, 신라 국호 보겠습니다. 양쯔강 쪽에 신라가 있었다. 신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그때 신라라는 국호가 없었고요. 그때는 양쯔강에 있었다면 뭐죠 보면요. 자, 양쯔에서는 그때 양쯔강에 있을 시기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박해끝이고 석시들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은 서라버리고 계림이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15대 때 석기림 때 신라로 쓰다가 그러다가 다시 계속 혼동하다가 지정왕 때 신라로 단일화를 시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라를 신라라고 부르지. 그 이전에는 어때요? 다 다르게 썼습니다. 자, 어떻게? 자, 뭐냐? 시라, 사라, 시림, 유계, 계괴, 계림, 스야벌, 스라벌, 유장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지명을 쓰다가 지정왕 때 어떻습니까? 신하들이 야 이래가지고 모르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신라로 씁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신라가 틀이 잡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자 뭐다 보면 양쯔강 쪽에 김씨들이 뭐 있었다, 금성이 있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산동성 쪽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여기는 보면 경주라는 지명도 원래는 어디입니까? 신라의 경주라는 지명도 원래 고려 태조가 있던 그 땅에 어떻습니까? 지명을 하사한 거죠 보면요. 그래서 경주라는 이름을 내려주는데 이 지도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라 건국 시기는 박익것은 언제 시기냐? 서기전 57년이라는 기록이 두 군데 나오고 서기 38년에 나라를 세웠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기전 128년에 나라를 세웠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어떤 겁니까? 신라 쉽게 말하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에는 나라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죠. 이런 기록 다 인정 안 하는 우리나라입니다.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신다면 신라의 왕기를 한번 볼까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쭉 하다가 지금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양쯔강의 양 일식 기록은 여러분들 어딥니까? 241년 기록까지 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볼까요? 이거 보시면 자, 뭐 석씨까지, 김씨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김씨하고 양쯔강하고 연결시키는 논리는 다 거짓말입니다. 다 잘못된 거고요.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양쯔강 쪽에 신라가 시키면 있었다 하다. 그게 신라의 초기 국가가 있었다. 그러면 뭡니까? 그때는 뭐죠? 박씨들이 세상입니다. 박씨하고 석씨들 세상이기 때문에 양쯔강 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지금 박씨들, 석씨들이 약 200년 살았기 때문에 그쪽에 집성촌이 나와야 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양쯔강 쪽에 박씨하고 석씨가 있는지. 특히 중요한 건 뭐냐? 박씨는 우리나라 한국 고유의 성씨이기 때문에 중국 성씨 없습니다. 한국의 고유 성씨로서 한국인들만이 박씨가 있습니다. 그것이 양쯔강에 있는지 조사해 보시고요. 석씨는 뭐냐? 일본에서 건너온, 외에서 건너온 다파라고에서 건너온 고리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어디까지 건너갔다 여러분들? 일본에서 자, 양쯔강까지 건너갔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 일식기록 보니까 양쯔강 밑에가 왜라고. 그것도 오해하신 분입니다. 일식기록 잘 이해 못하는 분이 그 주장한 거고 보면요. 여러분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석탈해하고 박씨는 어떻습니까? 외하고 외의 열도 다파라국에서 나온 사람이고 또 뭐냐? 바로 우리나라 고유 성씨이기 때문에 이 성씨가 지금 여러분들 석씨하고 박씨가 양쯔강에 있어야 됩니다. 왜? 초기 이 사람 있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가 양쯔강의 일식 위치예요. 왕기를 볼까요? 자, 어디까지입니까? 박창범 박사의 일식 기록은 바로 내효양까지 10번째 왕인 내효양까지의 일식 기록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기록이 전부 다 박씨, 석씨들 세상이기 때문에 박씨, 석씨들이 양쯔강에서 나라를 세웠다는 기록입니다. 김씨들은 관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된 부분은 다 수정해야 됩니다. 논리 자체가 다 거짓말이고요. 자, 그리고 신라 경주 김씨가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언제입니까? 보면 자, 후한 명제, 후한의 시기를 썼잖아요. 중요한 건 후한입니다. 자, 김해 김씨, 경주 김씨의 기록 보면 전부 다 후한의 어떻습니까?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후한 명제 때 65년, 서기 65년 탈해왕 9년 때 어떻습니까? 이제 김알지가 나온 걸로 되어 있고 김알지에서 세안, 아도, 수리해가지고 미추왕까지 갔다는 기록이 이제 여러분들 삼국 사기 기록으로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러면 그 김씨들이 어떻게 이동해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왔느냐? 우리가 지금 안다마다 여러분들 그동안 논립하신 분들 김씨들이 바로 뭐냐 양쯔강 쪽에서 신라를 세웠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요겁니다. 자,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이 뭐냐면 원조 자기들 성의 원조는 김일제 신이 흉노 조정에 몸담고 계시다가 서한에 투항하여 자 누구입니까 한무제한테 투항해가지고 빚을 했고 그 다음에 황제가 그를 발탁해서 나중에 때요 투라는 빚을까지 내려줘가지고 산동성에 어떻습니까 봉해주잖아요. 그래서 7대에 걸쳐서 빚을 했다. 하지만 한이 난리가 나서 어떤 난리가 납니까? 왕망이 신나라를 건국하면서 그 신나라 건국 때 누가 도와주냐? 김씨들이 도와줘가지고 쉽게 역성혁명을 일어납니다. 하지만 광무제에서 후한이 들었으니까 때요. 김씨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다 살아남기 위해서 들어가요. 다 한반도로 도망 나오는데 여기 아주 자세하게 뭘 했느냐? 여러분 뭘 했습니까? 요동으로 이동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 난을 후한이 들었으니까 난을 피해서 요동에 살았는데 여기서 쉽게 말하면 어때? 김씨들이 대단히 많이 번성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문망 비유는 뭐냐? 그걸 받아서 투 제천지운 7대를 지나여 15대 때 뭡니까? 하늘에서 신라로 내려왔다. 김씨가 요리 나오죠. 김씨가 이제 신라로 왔다는 기록이 문망 비문에 나옵니다. 자, 이걸 본다면 어떻습니까? 자, 산동성에서 요동에서 어떻습니까? 신라로 김씨들이 이동하는 배경이 어떻습니까? 루트가 다 이제 파악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쯔강으로 김씨들이 가서 신라를 세웠다는 자체가 논리 자체가 어떻습니까? 어불성설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나타낸다면 여기죠. 산동성에 있는 어떻습니까? 김씨들이 뭐죠 보면요. 후한이 들었으면서 정권이 왕망의 신나라에서 후한이 들어서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요동으로 피난하는 과정이고요. 자, 그러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국 잘 보셔야 될 게 낭낭군하고 낭낭국의 존재 위치를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떤 분은 자, 흉노가에서 흉노의 김씨가 우리나라 와서
가야하고 신라를 건국했다니까 이 모아사상에 찌든 새끼들이 이런 말을 정한다 하면서 비판하는 분인데 그분부터가 공부 더럽게 하는 분입니다. 제가 말 표현하기 이렇게 원래 흉노는 원래 고조선 사람입니다. 자 기록에 보시면 BC 2177년 어떻습니까? 누구 몇 번째 가륙 세 번째 단군 때 어떻습니까? 욕살 삭정을 자 어디로 보면 욕살 삭정을 유배를 보내가지고 그 땅에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제후로 봉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삭정이 흉노의 시조가 되었다고 나와요. 삭정이. 자, 그래서 결국 뭐냐, 이 흉노는 시조는 어떻습니까? 고조선계 사람이고요. 고조선부터 벼슬을 받은 사람이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흉노를, 원래는 훈족이죠. 훈인데, 누가, 한나라 사람들이 흉노라 부른 겁니다. 흉측한 오랑캐라고. 왜냐면 너무 강력하니까 요리하는데, 자, 이런 배경 보시고, 절대로 김씨들이 어떻습니까? 김씨들이 우리나라 가야 신라 만든 것이 모아 사상에 의해서 중국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논리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 김씨가 전부 다 원래 우리나라 김씨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자, 흉노 제국을 훈이라 부르는데 이 훈은 어떻습니까? 중국 대륙을 공략하고 인도를 공략하고 이란을 공략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디까지입니까? 치고 넘어가면서 훈 제국을 또 나라를 세우는데 헝가리죠. 원래는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훈이 세웠다 해가지고 헝가리인데 지금은 헝가리라 부르고 이 양반들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또 번져나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로마를 무너뜨리러 가잖아요. 로마 한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유명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틸다죠. 아틸라. 자, 훈제국의 제왕. 자, 이런 역사는 적어도 어떻습니까? 좀 이제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단군 조선으로부터 이제 번져나간 종족이 뭐냐? 흉노, 강골, 동골이죠. 돌골. 그 다음에 동호, 몽골입니다. 자, 이런 거는 기록에 그대로 다 나와 있고요. 이런 기록이 환단고기도 나오고 있고, 김석동 씨의 어떻습니까? 한민족 DNA를 찾아서 저 책에도 나오고 있고,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데이비드 폭스 박사가 뭐냐면, 바로 바이킹의 선조는 바로 몽골 사람이다.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몽골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한말까지 모든 기록에 보시면, 흉노, 금나라, 뭡니까? 청나라, 이런 나라를 전부 다 뭐랬느냐? 우리나라 종족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ZDF TV에서 흉노에 대한 방송을 하는데 뭐랬느냐? 한국의 경주를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경주에 뭐냐냐? 신라 토기에 뭐냐? 동복이 실려있다. 저것이 흉노의 유물인데 어떻게 신라에 나오냐? 그래서 결국은 흉노 사람들은 신라 사람이다라는 쪽으로 신라에서 어떻습니까? 로마로 흘러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더 플러스 한다면 저 동복은 어떤 형태는 약간 틀리지만도 가야의 동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신라와 가야는 동일계의 흉노계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혼돈 생기는 거 여러분들 정리해 드릴게요. 북수서, 북사, 구당서, 신당서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신라 사람들은 뭐냐? 신라는 원래 낭낭이 거한 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수서 나오고 북서에도 어떻습니까? 신라 땅은 원래 낭낭의 땅이다. 그 다음에 뭐죠? 구당서에도 신라는 어떻습니까? 낭낭의 땅이었고 서쪽은 백제가 있었고 북쪽은 고려가 있었고 자, 신당서도 똑같습니다. 신라에 어떻습니까? 낭낭이 거한 땅이고 거기에 보면 뭡니다. 자, 동쪽에 쭉 있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여러분들 이 논리 때문에 혼돈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 논리대로 맞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 신라국이 대륙의 신라라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바로 양쯔강에 있는 신라가 낭낭 땅이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한사곤 낭낭이 이제 완전히 또 이제 뒤집어집니다. 어디에? 지금 요서에 있느냐, 한반도에 있느냐가 싸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양쯔강에 낭낭이 있었다고, 한사곤이 있었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 논리를 어떻게 여러분들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북사라든지 저기에 기록된 그 문헌은 바로 양쯔강의 신라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오해를 해요. 그러면서도 또 뒷감당을 못합니다. 왜? 낭낭이 뭐죠? 낭낭증이 신라가 있었다니까 그 낭낭이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낭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양쯔강 낭낭이 아니냐? 그럼 여러분들 거기가 뭡니까 보면 한사곤이 여러분들 저 어디에 절강성에 있었다는 뜻입니까? 한나라 거기에 우리나라 밑에 그러면 한나라하고 전쟁이 거꾸로 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하고 여러분들 고구려하고도 거꾸로 전쟁해야 돼요. 고구려는 저 밑에 있어야 되고 하지만 또 기록을 본다면 신라 옆에 백제가 있고 고구려 있다면 저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저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핸디캡은 뭐다? 고구려가 대륙에 저리 있었고 백제가 저리 있었고 저 기록대로 한다면 신라 땅이 양쪽에 있었다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 땅이 낭낭 땅이라면 어떻습니까? 한사군이 양쯔강이 갑니다. 이 논리를 어떻게 감당할지 이제 잘 판단하시고 논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해끝의 초기 기록 볼까요?
화기끝에 30년에 낭낭하고 싸웠던 기록, 그 다음에 4년에 어떻습니까? 차차홍 때 또 낭낭하고 싸웠고, 유리 이사금 때 36년, 서기 36년에 또 낭낭하고 싸웠고, 그 다음에 서기 37년에 고구려 대무신앙이 낭낭을 멸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러면 저 기록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었던 기록입니까? 일식 기록의 안에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저 모든 기록이 어디에 보면요, 양쯔강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쯔강 주변에 낭낭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구려 왕의 대무신앙이 어디까지 내려왔다? 양쯔강까지 쳐내려와 가지고 낭낭을 멸망시켰다라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논리 판단 앞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삼국유사 보시면 또 뭐 나오냐? 낭낭과 대방 사람들이 신라로 기했다는 기록이 27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이제 기림 이사감 기록과 본다면 낭낭과 대방이 양국이 어떻습니까? 기복하였다 돼 있는데, 저 낭낭하고 대방이 여러분들 어디인가 보면 어디에? 양쯔강 신라에 와서 쉽게 말하면 항복을 했다. 이 논리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오해가 왜 이렇게 헷갈립니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그런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혼돈된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거는 뭐냐면, 바로 중국의 우리나라 기록을 본다면 낭낭을 기록한 기록이 세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초기 기록은 요서 북경 쪽에 있는 낭낭을 다 기록했는데, 나중에 당나라든지 수경주 나오고 당나라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모든 기록은 낭낭이 요동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명청 시기를 지나고 조선시대 들어서면서 그 낭낭이 한반도에 어떻습니까? 낭낭,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록을 가지고 낭낭하고 고구려하고 신라, 낭낭을 대비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언급했던 그 기록 앞에 낭낭 땅이 뭐죠 보면요. 낭낭 땅이 신라 땅이다. 이런 구절은 어느 기록을 가지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느 기록의 시점을 가지고 낭낭과 신라를 대비했을까요? 이런 걸 잡아낼 수 있어야만 착각이 안 되는데, 착오가 안 생기는데, 이걸 이제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하고 또 다른 쉽게 말하면 한사군이 양적경에 또 만들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셔야 될 게, 신라왕이 낭낭군 공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지금 경주는 낭낭군공을 받을 수가 없다 주장하는데, 그것도 오버한 생각입니다.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낭낭군공을 받은 책봉을 받은 사람은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이 다 받았습니다. 참고로 보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잘 보시면 진흥왕부터 신라는 진덕왕, 선덕왕, 태종 무령왕, 문무왕까지 낭낭군왕을 받았고요. 중국에서 우리가 받든 안 받든 중국에서 주니까 저렇게 기록을 남겨놔 버렸고요. 우리나라 고구려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수왕, 문자명왕, 그다음에 안장왕, 안원왕, 양왕 이런 양반들이 전부 다 낭낭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백제는 누굽니까? 건초공왕 때 여러분들. 그럼 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낭낭궁이잖아요. 보면 낭낭군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의 차이에 따라서 그 시대 사람들이 낭낭군을 어디로 봤는지에 따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낭낭군으로 봤다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신다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 보시면 또 뭐가 나오느냐? 삼국유사에 보시면 고려 태조가 자기 딸을 어떻습니까? 낭낭공주라 해가지고 누구한테? 통일신라의 마지막 김순왕한테 시집을 보냈잖아요. 잘 보시죠. 자, 이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저기서 낭낭공주는 어쩌면 낭낭군의 공주일까요? 낭낭국의 공주일까요? 고려 태조가 있었던 곳이 어디죠? 보면요. 이걸 잘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그 근처가 옛날에 낭낭군이었습니까? 낭낭국이었습니까? 그걸 아신다면 낭낭공주라는 호칭을 왜 썼는지, 그리고 김부 마지막 왕 경순왕을 어떻습니까? 왜 낭낭왕이라고 고명첩을 내렸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라가 낭낭왕이라는 뜻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고명첩을 받은 경순왕은 어디에서 와서 샀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연천에서 이 근처, 쉽게 말하면 개경하고 어떻습니까? 가까운 쪽에 어떻습니까? 사면정책에서 옮겨져 가지고 신라에서 옮겨져 가지고 저기 살다가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연천에 어떻습니까? 저 무덤이 있습니다. 가다가 저기 묻어놨잖아요.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뭔가 감이 오죠. 보면요. 자, 왜 신라왕 경순왕을 낭낭군왕이라고 고려해서 했을까? 그거는 신라 땅이 낭낭군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요, 이 양반이 어디 쪽이에요? 낭낭왕 고명첩을 받고 때 위쪽에 와서 고려 쪽에 왔다가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보면. 그래서 고려 태조도 자기 딸을 뭐죠? 왕건도 낭낭공주라는 이름을 내려가지고 보낸 거고 보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감이 잡힐 겁니다.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연구하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양직공도에 보시면 신라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신라남, 고구려백제 신라 복정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어때요? 양쯔강에 신라가 있는데 뭐 특별한 신라의 양식이 있습니까? 중국하고 똑같죠? 뭐 그래서 고고학으로 뭐 따지지 마세요. 뭐 이런 쪽으로 저한테 항의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고구려백제 신라 복식 다 틀립니다. 공부 안 하시면 어때요? 내 생각으로 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복식 다 틀립니다. 자, 그럼 생활 양식도 틀린 부분이 있겠죠?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양직공도에 있고 양직공도 그림은 이렇게 신라 사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양날에 왔던 사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양직공도가 있을 때 양나라는 여러분들 저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양나라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다? 여러분들 신라가 저기 있었다고요? 그러면 양나라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번 이제 논리 한번 만들어 보십니다. 자, 양쯔강 쪽에 신라가 있었다. 그러면 저 양나라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앞뒤 여러 가지 앞으로 발생할 논리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보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낭낭하고 고구려 문제, 낭낭하고 신라 문제가 헷갈리는 것이 뭐냐? 이유가 뭐죠? 보면요. 낭낭군과 낭낭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구려는 요수의 낭낭군하고 어떻습니까? 바로 평양 쪽에 있던 낭낭군하고 같이 어떻습니까? 대치하면서 힘의 조율을 했던 나라입니다. 신라도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나중에 신라가 치고 올라갈 때 저 지역까지 치고 올라가잖아요. 강원도까지 쭉 올라가면서 저 옥저하고 어떻습니까? 동해를 노리잖아요. 그런 내용. 그러면서 나중에 옥저가 어디로 뭐 기하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서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저런 기록이 이제 혼재하다 보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세 이거 가피를 못 찾고 어떻습니까? 혼돈한 거 앞뒤가 바뀌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라를 동경으로 부른 이유가 뭐냐? 어떤 분은 양쯔강 쪽에 석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양쯔강에 석영이 있었다는 문헌이라든지 증거 자료를 찾아내서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왜 고려에서 경주를 동경이라 했고 또 고려가 동경 이전에 동경이라 부르기 이전에 왜 신라에서는 경주도 고려 때 생긴 지명이지만 저 서라벌 쪽을 저걸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동경이라 했을까? 신라 저쪽을 수도를 했을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고려는 어떻습니까? 통일하면서 서경이라든지 남경, 동경, 뭐 개경해가지고 상경 제도를 만들어내는데요. 그죠? 그런데 경주를 동경으로 호칭을 붙여줘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고려 입장에서는 결코 경주는 남경 쪽이지 남경 어떻습니까? 동남경이지, 그죠? 동쪽에서 남경이지 절대로 동경이 아닙니다. 그죠? 또 남경이라는 것은 또 따로 있었고 보면요. 근데 왜 저기를 동경이라 해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리로 본다면 어떤 분은 양쯔강에 석영이 있었기 때문에 동경이다. 이렇게 논리를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가장 근접한 걸 또 제가 말씀드린다면, 자, 동경이란 지명은 여러분들 흥건왕 때 통일신라 49대 흥건왕 때 동경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때요 보면 고려 이전에 동경을 썼다는 기록이 또 뭐죠? 9세기 초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산청에서 발견된 비석에 어떻습니까? 신라 수도를 동경으로 불렀다는 기록이 저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왜 동경을 했을까? 이거는 여러분들 연구를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 보시면 신라의 소경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주변 소국을 병합하면서 그 지역에 어떻습니까? 식민지로 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자치를 주면서 쉽게 말하면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경을 붙여줍니다. 경을 붙여줘가지고 그 지역을 살려주는 쪽으로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처음에는 어때요? 514년에 지증왕 때 아시촌 소경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삼국 통일되면서 이제 뭡니까? 오경으로 쭉 만들어 나가는데 오소경제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북영경, 중흥경, 서원경, 남원경, 금강경까지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동경이 없습니다. 근데 동경은 여러분들 동경유수관은 어디에 붙입니까? 여러분들 경주에다 갖다 붙여요. 그러면서 또 경주라는 지명까지 줘요. 왜 고려에서 경주를 또 경주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동경이라 불러왔는데 왜냐면 경주 통일신라사도 너무 조작돼 가지고 지금 찾아내려면 힘듭니다. 찾아내야 되는데 통일신라도 경주가 어떻습니까? 왜 통일신라 이전에 경주를 동경이라 불렀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사료가 너무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려가 경주라는 지명까지 주면서 동경유수관까지 만들어 이름을 붙여줍니다. 원래 저기가 경주가 동경이었는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여드릴까.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양쯔강 쪽에 신라 유적이 많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동영상 많이 올리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100%
식민사학자들한테 당합니다. 여러분들 문헌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중국 문헌 기록 뒤져봤습니까? 왜 양쯔강쪽에 신라촌이라든지 신라유적, 고구려에 관련된 유적이 유물이 뭐 이 지명이라든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문헌 조사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거기에 그 지명이 나왔기 때문에 뭐 나온다. 오늘 특히 여러분 오늘 처음 들으셨죠? 양쯔강 쪽에 신라가 있었는데 그때 신라라는 지명을 안 썼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쯔강 쪽에 신라촌이 있었다든지 신라 지명이 있었다는 자체하고 양쯔강의 신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때 그는 국가명을 안 썼기 때문에 신라에서. 자, 그러면 어느 때 이게 들어갔느냐 여러분들. 자, 태백에서 고구려 본기에 본다면 문자 호태의 열전에 어떻습니까? 고구려 강력하게 나갈 때 뭐냐면 신라 사람들 어디로 중국의 어디로 보면요. 절강성 쪽 이쪽으로 어떻습니까? 보냈다는 기록이 나와요. 왜? 고구려가 신라 백제를 통솔했기 때문에 그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고요. 502년에 신라 사람들 어디로 보냈다? 절강성 쪽에 그쪽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반드시 뭐 나온다? 신라의 지명이 있어 나오겠죠. 지명이라든지 유물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 통일신라 때. 자, 유튜브 보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 있는데 양쯔강 쪽에 신라가 있다가 증거로 얻었으면 저기 신라의 지명, 촌, 뭐 산이 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명산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명주, 양주 그리고 산동성부터 쭉 보십시오. 저게 뭐냐면 원래 신라인들이 집단 거주지입니다. 신라인들 특히 장보고가 어디서 쉽게 말해 힘을 발휘합니까? 절강성 쪽에서 어떻습니까? 파워를 키워가지고 저렇게 어떻습니까? 해양을 지배를 합니다. 절강성 쪽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절강성이 여러분들 청해집니까 여러분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해가지고 어때요? 중국 대륙의 저 바다 곳곳에 뭐죠 보면요, 여러분들 신라의 어떤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저기 신라산, 신라촌 지명이 엄청나게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 지명을 가지고 양쯔강에 고대 신라가 있었다는 증거를 하는데 그는 100% 나중에 당합니다. 그 논리는 왜? 기본 문헌 사료도 연구 안 했다는 그 논리에 바로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다른 연구가들 보시면 절강성에 보시면 신라 고려인들이 이미 진출해가지고 많은 유적과 지명을 남겼다는 기록 문헌 연구사가 다 돼 있었죠. 이런 걸 모르고 그쪽 지역에 신라 지명 나온다고 그때 신라가 없었는데 신라라는 지명 자체를 안 썼는데 나오면 안 되죠. 더 이상. 그죠? 자,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최근에 통일신라 영역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라산이 하얼빈에 있다는 기록은 중국 쪽에 쭉 나오죠 보면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왜 그런가를 한번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경주가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경주가 어떻습니까? 동경으로 옛날 경주 이전의 동경인데 문제는 뭐냐? 고려 때 기록을 본다면 발해국 지도를 보시면 어때요? 저 위쪽에 한반도 위쪽에 저기가 뭐해 보면요. 고려 때 본다면 저기에 경주가 있고 저 동경이 경주가 동경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아마 저 기록 때문에 고려 태조가 어떻습니까? 경주라는 지명과 그리고 동경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지 않았느냐. 왜? 신라가 계속 또 경주라는 동경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맞물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동쪽이 아닌데도 어떻습니까? 동경이라는 지명 그리고 경주라는 지명을 같이 연속해서 쓰게 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자, 여러분들 이런 자료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요. 자, 만주 원료고 자료 보시면 만주 원료고는 중국에서도 보지 말고 한국에서도 보지 말합니다. 왜? 중국에서 보면 만주 원료고로 보면 한족의 모든 근위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뭐죠 보면요. 만주 원료고로 보면 우리나라 연구 학자들이 연구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기 때문에 양쪽에서 만주 원료고를 연구를 안 합니다. 하지만 만주 원료고의 연구대로 최근에 신라 통일신라의 국경이 밝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신라가 원래 어디까지 왔다? 강원 경상도로 해가지고 연길해가 올라왔는데 어디까지요? 길림까지 왔다는 거. 그리고 어떻습니까? 개원 천령까지 갔다는 기록이 여기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개원 천령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강원도입니까? 지도에 보시면 저기 아니죠. 우리나라 학자들이 얼마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을 가지고 장려했습니까? 고려 때 천령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성계 최영장군이 발생했을 때 저 천령은 강원도 천령이라고 이런 어떤 개소를 해가지고 말이지. 근데 왜 전쟁은 요동에 가서 전쟁합니까? 바로 여러분들 오늘 지도 보시면 천령이가 원래 요동에 있으니까 저기까지 이성계 어떻습니까? 최영장군이 간 거 아닙니까? 저기가 옛날 천령이고 지금 천령은 저 위로 옮겨가지고 어떻습니까? 천령시를 중국에 있습니다. 만들어져가지고 몇백만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신다면 현장 가보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만주 올려고 보신다면 자, 신라가 어디까지 왔다? 길림 오라까지 왔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에 본다면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한국사 열심히 파헤친 분들도 이덕일 소장님이라든지 많은 분들도 요까지가 신라 국경이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이제 고고학적으로 어떻습니까? 밝혀져 가지고 나왔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허운 박사의 논문에 어떻습니까? 통일신라 국경이 저까지 갔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반을 쪼개가지고 통일신라가 반 쪼가리로 만들어놨잖아요. 자, 이렇게 밝혀진 거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한다면 여러분들 박정은 박사의 삼국사 일식 관측 기록 여러분들 제가 3편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륙에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참 많은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또 이렇게 했을 건데 제 때문에 아마 기분도 잡혔을 수도 있고 저를 또 이제 원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식민사학자들하고 중국의 반론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헌을 다 사료를 찾아가지고 그 논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이런 강의할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강의하고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여러분들 주변국을 개척할 때 절대로 그 나라를 없애고 간판을 세우는 거 없습니다. 그 간판 그대로 살려가지고 살려줍니다. 그죠? 이런 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게 신라가 잣든 간판이 섰다는 자체가 돼요. 조심해야 될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쯔강에 신라촌이 있었다는 자체가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때는 신라라는 지명 국호를 안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간판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자, 이런 걸 연구를 본다면 이제 박찬원 박사의 연구 결과는 이제 천문학자로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를 해줍니다. 요서백제 그리고 요동요서의 고구려 그리고 이제 신라의 어떻습니까? 그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양적경에 왜 이제 이렇게 신비하게 일식 기록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왜 한반도에 또 뭐냐 경주 쪽에 일식 기록이 양쪽에 또 후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자로서 천문학자로서 논해놓은 것이고 그분이 이제 역사의 해석은 못하는 거죠. 천문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만 이제 발표하는 것이고요. 해석은 우리가 이제 역사하는 분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다면 초기 기록의 일식 기록은 대단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잘못하면 100% 뒤통수 맞는다. 왜? 그 한 나라의 후한의 일식 기록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후한이 신라라는 기록을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일식을 보는 눈을 다시 여러분들 한번 정립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역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